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주된 이슈였는데, 신중하기도 하고, 비둘기적이기도 했다, 이제 좀 섞였는데, 어쨌든, 신중한 발언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마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투자들이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6일 연속 올라간 게 1년 이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 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7월 2일 이후에 3조 원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좀 열중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 몇몇 개만 이제 골라서 가고 나머지는 좀 쫓아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는 수급 구도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좀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올라갔다 쉬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 그래서 이제 밸류업 이슈 있는 보험, 그다음에 뭐 해외 쪽에서도 강세 보였던 제약,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 나온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발언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 금리 인하 너무 늦게 하면 경제라든가 고용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한 걸 또 주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고용 시장 강하지만 과열은 지나갔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긍정적이다. 근데 어쨌든 다음은 인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인상은 이미 끝났어. 그러면서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 고용 추이 봐야 되고, 무엇보다 다음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지표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 그런데 그 지표 보면서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지표가 목요일 밤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CPI가. 이러니까 그럼 마저 보지, 뭐 보고 나서 판단해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 발언에 대해서는 닉 티미라우스의 어떤 코멘트를 좀 찾아보면 노동시장 균형을 찾은 걸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연준이 뭐 계속 동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7월에 전격적으로 내릴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좀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나, 근데 어쨌든 신중함, 그리고 그 신중함이 지표 보자. 근데 지표가 이틀만 참으면 나오니까 좀 이미 올라버린 상태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한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좀 있거든요. 이번 주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금리를 치솟게 만들 정도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주간마다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때 시장이 좀 때때로 한 번씩 좀 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일부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어제까지 5일 연속 올랐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9일 연속 올라간 건 작년 7월, 작년 7월에 5일 이상 올라간 건 6일 이상 올라간 건 작년 7월에 9일인가 그때 연달아 올라간 게 마지막이었고, 그다음부터는 5일에서 다 끊어졌어요. 5일 이상 올라간 거는, 5일 연속 올라간 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거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그 이상 올라갈 정도로 뭐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은 숨 고르게 하는 게 맞아, 지표 좀 봐야 돼, 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좀 챙겨보면 일부에서는 6월에 CPI가 이게 오히려 안 좋게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증시가 급락할지도 몰라, 이런 경계감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CPI 잘 나오면 뭐야, 9월에 금리 내려도 이미 종목들의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긴백이죠. 좋은 재료라고 기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긴백이 또는 경계감,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산주들이 좀 올라갔는데 루마니아에서 뭐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원전주 이야기 안 한다고 뭐 약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게 시황 쪽이다 보니까 시황에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뭐 올라가고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좀 시황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 테마성이라서 제가 조금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방산주가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갔다,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냐면 연기금, 물론 이제 이게 연기금 등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연기금인지는 뭐 더 봐야겠지만 올해 주식을 안 사요, 연기금 쪽에서.
그게 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보유 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사지도 않으면서 저게 실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놓은 게 우연히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좀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연기금이 좀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밸류업 하지만 저는 밸류업의 어떤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기금이 좀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나온 김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6천억 원이나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그 소형 업종 이틀 정도 매수하더니 오늘은 또 매도로 바뀌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매도했고, 다음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약간 좀 팔았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삼성전자에 지금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였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매수 쪽에 이제 주요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게 특징이었고, 하이닉스 담고 자동차를 다시 담았습니다. 최근 이슈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들은 뭐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다만 조선주는 고르게 담았어요. 예, 조선주 쪽을 좀 담는다. 그다음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일부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전차군단, 2차전지 이런 대형주. 근데 오늘 뭐 기관이 대량 매도한 날이라 주요 대형주 쪽은 좀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담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종목수가 제약 또는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의 성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게임주 몇 개가 좀 있는 게, 게임주가 평소보다 종목수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특징은 없었고, 매도 쪽은 좀 반도체, 예, 반도체 쪽이 종목적으로는 좀 매도가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정리해보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10년물 발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가 이렇게 똑 떨어지고 뭐 그러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주간에 쉽지는 않은데, 안 올라가면 좋죠. 이런 가운데도 금리가 빠져주면 되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금리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러셀 2000이 오늘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대형주만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러셀 2000이 올라가서 시장이 자꾸 이제 안 오르고 덜 오른 거를 자꾸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야 우리 증시가 대표적으로 좀 안 올라간 증시잖아요. 그래서 좀 뭐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삼성전자에만 매수가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매수 집중된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부담, 그래서 좀 러셀 2000이 좀 세게 가고, 덩달아서 뭐 반도체라든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군들이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행인 건, 사실 지수는 오늘 양시장 다 보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였는데, 보통 이럴 때 우리 증시에서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면 매수해 봐야지라는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안 좋은 쪽이, 한번 툭 건드려면 그쪽에서 또 우수수 나올 수 있어서, 이 가급적이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틀까지 몰라도 3일째 조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다시 또 목금에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약주, 그러니까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시소가 됐었거든요. 이런 구도에서. 그래서 이런 구도인데, 지금 오늘 반도체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근데 연속으로 또 많이 빠지게 되면 가장 메인으로 봤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에 좀 메인으로 봤던 종목이 깨지게 된다. 이래버리면 또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소 타고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오늘같이 많이 흔들린 날 연속으로 빠지면 투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거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데이터인데, 전월 대비 보면은 전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날이 되게 자주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도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예, 전년 대비도 지금은 마이너스 쪽에 주로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구매가 되게 중요하고, 그 중고차 가격 자체가 물가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새로 갱신되는 임대 비용이 좀 내려가고 있다더라. 그나마 올라가는 건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올리는 게 좀 일부 있다더라. 막 이 정도라서 어쨌든 임대 비용도 점차 후행으로 반영되면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지수 이런 거까지 감안해 보면 지금은 좀 미국은 9월에 인하를 하나 보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인하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 둔화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